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전격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도 스마트폰, 반도체, 소재 부품 산업의 이모저모를 잘 알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메모리 반도체 쪽 좀 살펴봐야 되는데 회복 조짐일까? 이게 또 투자자들한테 많은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 연휴 끝나고 낸드 가격 인상이 시작됐다라는 좋은 이슈들이 좀 하나둘씩 네,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거가 진짜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팩트 자체는 디지타임즈라는 그 대만의 예. 그 로컬 미디어에서 나온 건데요. 일단 우리 연휴 때 춘절, 우리들은 설이죠. 그 당시에 아마도 휴대폰 업체들 중에서 또는 휴대폰 업체들 중에 재고가 좀 주니까 유통 채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휴대폰에 쓰이는 제품 중에서 아마 낸드라는 제품이 가장 취약했는데 네. 낸드라는 제품 유통하는 쪽에서 이게 수요가 그러니까 좀 재고가 좀 감소한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네. 핵심적인 거는 일단 낸드 업체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론하고 키옥시아 이 정도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익률이 디램보다는 뭐 3분의 1, 4분의 1, 또 어떤 업체에 따라서는 거의 BEP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감산을 좀 했거든요. 네. 그 여파도 있어서 결국은 중국 업체들의 그 유통 채널 재고가 좀 조정이 됐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한 업체를 얘기했는데 파이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SSD, 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의 모듈 거기 컨트롤러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 춘절 이후에 자기네들 고객들한테 우리 가격을 좀 10% 정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라고 통보를 했다. 여기까지가 기사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촉발된 이슈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어제 오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가격이 지금 전반적으로는 낸드 가격이 1분기까지는 분명히 빠지고 2분기도 어느 정도 더 빠지고 하반기 개선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생각보다 감산 내지는 그다음에 재고 조정에 따른 가격 하락이 일찍 멈출 수도 있다. 네. 이게 맞다면은 가장 규모가 큰 낸드에서 마켓쇼가 가장 큰 업체가 삼성전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 있고 여태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워낙 억누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바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다른 뉴스도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 왜 그 재고가 줄었을까? 중국에서 이구환신, 중국이 네. 경제가 안 좋으니까 가전제품 사고 휴대폰 사면은 가격의 15%까지 상한선이 있습니다만은 보조금을 주는 거를 올해 초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보조금 효과가요? 예. 그래서 그 효과가 낸드 가장 안 좋은 휴대폰 같은 쪽에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확인이 되면은 삼성전자한테는 그 정도 효과는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도움이 줄 호재로 작용하면서 삼성전자 최근 반등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일부 그렇죠. 요소였고 네.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질까요, 이거는? 어떻게 일단은 보세요? 예. 그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은 감산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요? 작용 반작용 아. 법칙이기 때문에 수요가 안 좋아? 계속 안 좋아? 우리 그러면 적자 보고 팔까? 후발 업체, 키옥시나 마이크론부터 감산 내지는 새롭게 들어가는 웨이퍼 팁을 줄여. 그러면 그거를 플레이하고 있는 유통 채널에서도 어느 눈치 보다가 우리도 재고가 주는데 가격을 계속 압력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겠죠. 네. 그럼 그렇게 정황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법하죠.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의 이제 주요 전략을 보면은 사실 낸드 등 일부 제품을 감산을 하고 오히려 고부가 가치 쪽, HBM 그렇습니다. 쪽 늘리려고 하는 흐름들은 올해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우리가 시나리오상 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요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연초부터 계속 나온 건데 지난주까지 이제 모든 대부분 빅테크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간에 스타게이트라고 오픈웨이까지 그리고 어저께는 또 프랑스의 그 매크롱 대통령이 아마 이번 주에 무슨 그 AI 무슨 서밋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거 앞두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도 미국의 스타게이트 같은 걸 하겠다. 네, 프랑스판으로. 그렇죠, 프랑스판. 예. 그래서 뭐 그 헤지 펀드, 큰 그 자산운용사 포함해서 그다음에 UAE 펀드 이렇게 모은다 하더라고요. 그 규모가 또 한 1,100억 불 돼요. 그러니까 스타게이트 정도는 5천억 불은 아니지만 먹지 않고 이렇게 그 투자의 러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알파벳, 아마존, 스타게이트, 그다음에 프랑스의 스타게이트. 그 얘기 뭐냐? 딥시크 때문에 촉발된 초경량 제품에 대한 수요는 수요대로 크고 있는 거고 하이엔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투자는
당분간 계속 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어저께 삼성전자 대비 적게 갔습니다만은 더 이상 빠지지는 않죠. 그리고 오늘도 미국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미국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질적으로 뭐냐면은 보통 한 무리가 올라가면은 다른 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면 하드웨어가 빠지고 하드웨어에서 뭐 마이크론이 엔비디아가 내려가면은 뭐 다른 게 올라가 이러는데 다 올랐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수요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관세 이슈에 대해서 미국은 무풍지대야. 우리가 손해 볼 거 없어. 네네네. 딴 나라 힘들지.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들여 가는데 엔비디아도 올랐죠. 엔비디아는 GPU인데 그 다음에 에이직은 조금 약간 경쟁하는 거잖아요. 에이직은 브로드컴도 올랐고 브로드컴이 더 올랐어요. 그리고 뭐 마이크론도 오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가 오른 거 같잖아요. 소프트웨어 다 올랐습니다. 아까 말한 팔란티어, 오라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다 오르는 아주 질적으로 좋은 겁니다. 겉으로는 1%지만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근데 한국은 뭐 다른 나라나 오늘 일본 쉽니다만 대만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중심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총이 그 정도니까 미국만큼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수요 자체는 지속 성장 추세다. 당분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본부장님, 우리가 설 연휴 때 사실 딥시크발 그때 시장은 뭐 우리가 쉬니까 요동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됐지만 중국의 딥시크발 그 충격은 네. 사실상 지금 와서 보면은 네. 전체 AI 생태계의 영향을 확장시키는 요소가 되긴 한 거네요.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고 예, 주가는 어저께 많이 올랐습니다만 네. 엔비디아만 원래대로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은 원래대로 갔고 예. TSMC는 변함없고 예, 마이크론도 빠지지 않았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국한된 수혜가 좀 스프레드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가격 경쟁력, 개발 기술 비용 낮아진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미국 빅테크가 여전히 대규모로 우리는 투자하는 걸 밀어붙일 거야 이렇게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 부분 그 기업도 어마어마한 액수의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그러니까 되고. 그 빅테크 업체의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계속 논란이 돼요. 지금 막 투자하는데 예. 투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얘네들이 ROE가 금방 안 나오잖아요. 예. 그 불안감을 갖고는 가죠. 미국 장이 22배, 23배라는 PER이 거꾸로 22배를 22분의 1을 하면은 얼마인지 아세요? 네네네네. 한 4.5%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4.5%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4.5잖아요. 그럼 주식 투자할 필요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미국 장을 보기 때문에 네. 그게 미국 시장의 어려운 점이긴 하죠. 단기적으로. 근데 그걸 수혜를 받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중심의 수혜주는 오히려 더 스프레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미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네. 보고 계십니다. 예, 반도체 영역에서 그렇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AI 시대는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얘기해서 또 미래의 반도체라고 여겨지는 유리기판 네, 맞습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공이네요. 유리기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이것도 유리기판 시장 자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낫다고 할 때 네. 그건 뭐죠? 사실은 엔비디아의 콜이 안 나서 문제인 거지 네. 다양성으로는 삼성전자가 이 범위가 넓죠. 그렇죠. 종합 반도체니까. 그렇죠. 근데 유리기판도 뭡니까? 결국은 패키징이잖아요. 네. 하이닉스는 패키징을 스스로 하지 않거든요. 하이닉스가 GPU가 있고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이 있으면은 요거 연결시키는 요거 인터포즈 포함해서 이런 패키징은 TSMC한테 의존하는데 네. 삼성은 자기네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미 첫반에 HBM에서 조금 뒤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기판을 실리콘이 아닌 유기기판이 아닌 유리기판으로 되는 시대. 처음 시작이 내년 말 내후년인데 만개하는 건 한 3, 4년 더 있는데요. 네네네. 거기서 뭔가 선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확실히 리더십, 해자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 HBM 있고 GPU 있고 연결시키는 인터포즈 있고 그다음에 기판 있고 이렇게 되는데 네네. 인터포저 역할을 하는 거는 자기네가 만들고 전반적인 패키징하는 거는 삼성전기가 만들고 예.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도 그룹사끼리 뭐 나눠서 하네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그 규모에 대비했을 때 임팩트는 삼성전기가 크죠. 네. 삼성전기가 그 효태를 받는 건데 삼성전자도 이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조금 이슈가 있긴 합니다. 우리 뭐요? 보세요. 예. 구리. 원래 구리를 구리. 증착시키거든요. 예. 구리하고 여기 유리하고 접착이 잘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서 네. 그 방법론적으로는 누가 그 기술을 뚫는가는 중요해요.
삼성은 지금 구리를 증착하기 전에 티타늄 먼저 합니다. 네. 티타늄을 얇게 하면은 구리보다 좀 10분의 밖에 안 되는 얇은 거 하면은 이것이 접착력을 높여줘요. 이음새 역할을 하는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뭐 그거를 그 플라즈마 방식으로 증착한다는 방식도 있고 이런 기술적인 아마 논란 내지는 그거는 계속 와치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이 그런 걸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럼 구리랑 그 뭐라고 했죠? 그걸 티타늄을 연결해주는 기술력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대박을 낼 수도 있겠네요. 그 삼성 전기가 하는 거죠. 네, 그거를 삼성 전기가 하는 네네. 거고 그런 부분으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 같다. 네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글라스 인터포저 네. 요거에 대한 장점도 일러주셨으니까 네.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I 수혜주 삼성그룹에서 뭐가 있을까 이렇게 또 네. 챙겨봐야 되는데 MLCC 시장도 눈여겨보더라고요. 네.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지 네. 삼성도 꽤 글로벌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이쪽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MLCC도 사실은 예. 작은 반도체인데 예. 이건 삼성 전기가 하고 있죠. 멀티 레이어 뒤에 커패시터 전화를 저장해서 필요할 때 꺼내는 거거든요. 이것이 휴대폰의 개수하고 네. 그다음에 서버에 들어가는 거하고 AI 서버하고 개수가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뭐 자동차에 쓰이는 것도 MLCC 어디나 산업의 쌀처럼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막에도 전자산업의 쌀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1등은 일본의 무라타입니다. 무라타요. 네, 무라타가 대략적으로 한 40% 차지하고 있고 예. 삼성전기가 20%를 넘어서 2등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AI 시대가 되니까 일반 서버가 아니고 AI 서버가 늘면은 일본 서버보다 8배 정도 이 MLCC가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AI 서버가 좀 본격화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가 주가 많이 내려앉았는데 아까 앞전에 뭐라 그랬죠? 유리 기판을 패키징하는 것도 네. 2, 3년 뒤에 대비해서 하고 있고 MLCC도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기의 단점은 밸류가 싸지는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그 성장 동력을 봤을 때는 과거 대비했을 때 비싸지도 않은 거예요. 이 주식은 PER은 보통 15배, 20배 되는데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이거 너무 좀 소외된 거 아니야? 이런 성장 스토리 대비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도 유리기판 잘 갔네요. MLCC. 최근에 좋았습니다.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한 20% 정도 올랐죠. 네. 뭐 MLCC 유리기판 최근 그 AI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섹터인데 네. 이쪽에서 시장 주도권을 좀 가져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단기 실적에 대해서 네, 좀 네. 신경 썼던 게 예. MLCC는 원래 있는데 AI 서버용에 들어가는 건 적을 거 아니에요. 유리기판은 아직 안 나오고 미래잖아요. 네. 근데 이회 삼성전기의 가장 큰 거는 실질적인 실적은요. 그 MLCC에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예요. 휴대폰에요? 근데 휴대폰이 안 좋았잖아요. 예. 특히 중국 업체들한테. 예. 근데 요즘에 휴대폰이 갑자기 재고가 좀 준다 그러면은 실적도 개선될 수 있는데 이게 성장처럼 붙으면은 주가가 미리 땡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네. 스토리가 최근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스마트폰 건드려 주셔서 네, 같이. 삼성전자도 네. 스마트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애플과 또 대결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 얘기를 좀 남은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25가 지난 7일에 출시가 됐는데 의외로 인기가 또 많은가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국내 사전 판매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다라는 네네. 점인데 음. 좀 의미 있어요, 요거는. 의미 네, 있습니다. 데이터는. 네. 예. 일단 뭐 지난 구정 직전에 네. 1월 24일부터인가 해서 2월 3일까지 한 10하루 동안 사전 예약을 받았답니다. 데이터는 고까지 나와 있는데 130만 대가 팔렸다는데 이게 그전 모델 작년에 이맘때 나오는 것보다는 한 7% 더 나온 거예요. 잘 판고 네, 있는 거네요. 잘 팔린 네,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그게 잘 팔리고 하니까 이 물량이 부족해갖고 물량도 예약하고 부족하대요? 뭐 출하하고 하는 걸 더 네, 연장했다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리 예상했던 것이 당초에 애널리스트들이 3,500만 대, 3,700만 대 정도였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최력에 나온 예측이 4천만 대. 4천만 대까지. 그러면 작년 동기 그 S24보다는 약 10%. 이게 또 중요한 게 삼성전자 물론 이것이 마진이 그대로 높을 거냐가 중요한 게 이렇게 스펙이 좋아지고 AI 들어갔는데 단가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 안 팔릴까 봐. 그러니까 마진을 그러니까 약간 가격 압력을 흡수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물량이 잘 팔렸단 말이에요. 네. 팔리고 있다 그러면은 1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 4, 4분기에 6조 5천억도 안 좋았는데 1분기 예측이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평균 5조 정도거든요. 네네. 근데 5조의 60% 이상이 뭔지 아세요? 휴대폰이에요. 근데 휴대폰이 잘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분기 실적에.
그럼 앞으로 직원들은 또 이쪽 섹터는 인센티브를 빵빵하게 받을 가능성도 있네요. 그게 잘 계속 되면. 이어져야 되겠죠. 네? 계속 이어져야 개선이 돼요. 지속돼야 계속 된다. 지속. 예, 1분기가 예, 좋은 거 예. 맞는데 예. 2분기 약간 내려가거든요. 아. 그러다가 이제 그 폴더블 폰이 3분기나 3분기 올라가고. 근데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에서 휴대폰은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한 건 젊은이들이 또 AI를 좋아해서 예. AI를 구독하는 한 달에 57,000원인가 내면은 이제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해서 하는데 AI 구독하는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이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삼성전자 실질적인 1분기 실적이 4조 5천원까지 내려가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 더 내려가지는 않고 오히려 약간 반등할까? 이렇게 기대를 약간 가져보는 거죠. 여기까지가 삼성전자 갤럭시 S25에 대한 네.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게 애플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네. 이게 보급형 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폰 SE4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아니 왜 보급폰 네. 그 저렴한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능은 또 괜찮으면서 가성비 폰 그거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이제 AI 기능을 탑재를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AI 스마트폰 경쟁이 본격화되나라고 그렇죠. 조금만 찾아보시면 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애플 구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걸 구도라기보다는 네. 시너지라고 하고 싶어요. 서로의 시너지? 네, 어차피 네. 온 디바이스 스마트폰에서 AI가 예, 아직 예, 확대되기 예. 아주 초입이거든요. 예. 근데 삼성 혼자 어떻게 끌어갈 수도 없고 애플도 혼자 끌어갈 수도 없고 1, 2등이 합작은 아니지만 예. 각각 어필을 AI로 어필해서 휴대폰 시장이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아, 좋아지는 게 삼성한테 더 큰 이슈가 되고 아. 그러면 거기에 그 흐름에 따라서 반도체도 좀 더 개발이나 대응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약간 희망 섞여서 온디바이스 AI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애플도 어쨌든 자기는 반도체 만들지 않지만 확대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어디보다 중국보다도 중국도 나중에 따라오겠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를 촉진시키는 어떤 그 촉매제 어떤 그런 흐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도 1등, 2등이 네. 서로 경쟁을 하지만 네, 네. 그 둘이 또 질적으로 성장하면 네. 전체가 좋아지는 것처럼 학급 평균 올라가죠. 평균 그런 점수가. 거를, 네. 막강한 힘이 여기 있고 온디바이스 AI 그 수혜주 이런 부분으로 네. 또 시장이 먹을거리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최근 보니까 기관의 매수가 좀 붙어주고 있고 맞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제목에 반등 랠리 시작되나 네, 이렇게 네. 썼잖아요. 네. 가능하다고 보세요? 부활 예. 퀘스천 마크냐 느낌표냐. 예. 이건 부활까지는 뭐라고 3세판인데 이번에 돼야지. 3세판이 뭐냐? 꽤 오랫동안 지금 자사주가 했잖아요. 자사주가 첫 번째 나오면서 3조가 네. 이번 주 내일 정도 끝나면 100% 거의 다 됩니다. 어제 기준으로 98.4% 그게 내일 1차 자사주 매입이었죠. 1차. 네. 네. 그건 소각하게 돼 있죠. 예. 그게 이제 오늘 내일 끝날 거고 예. 그러면 2차, 3차 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발표하는 이 시점인데 네. 이 시점에 어저께 나온 것처럼 아까 낸드 삼성전자에 낸드?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스토리는 예, 뭐냐면은 가장 큰 거는 엔비디아 향 HBM 콜 예. 아직 안 났죠? 예. 언제 날지 모르죠? 콜테스트 통과해서 납품하는 거. 네, 그거 되면 예. 앞자리가 확실히 바뀝니다. 6, 7로 이제 네, 네, 가야죠. 그거 빼고 아직 안 예, 되고 예. 있고 TSMC하고 경쟁할 수 있는 파운드리에서 사운드리. 예. 확실히 뒤져 있는데 저 멀리 far distant second인데 혹시 기미가 있을까 수위를 예, 줘야 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요건 약간 애매한 게 기사가 나왔어요. 2나노 있잖아요. 예. 2나노 수위를 30%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예. 그걸 긴가 민가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파운드리하고 HBM, 엔비디아 코는 아직은 제외놓고 근데 어쨌든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니즈가 많이 네. 있으면 그러니까 먹거리가 생기겠죠. 요 가장 큰 거 예, 빼놓고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는 게 세 아. 가지입니다. 네. 레거시. 레거시 전통 반도체 쪽. 지금 예. 랜드 포함해서 네, 네. 일반 서버 휴대폰. 근데 아까 중국의 이구한식 뭐저 보조공에서 예, 하면은 예, 예, 예.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레거시에 대한 게 어저께 조짐이 나왔는데 계속 확인되는 거. 두 번째 뭐죠? HBM. 근데 GPU, 엔비디아용 말고 브로드컴 포함해서 에이징용의 시장이 빨리 커지는데 네네네. 거기에서는 하이닉스보다 뒤처지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늘어났어요. 최근 네네네. 일주일 사이에. 그 두 가지. 세 번째는 아까 스마트폰 갤럭시 S25 네. 이런 거 합친 효과가 있는 거죠. H 반도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약간 반도체로 말하면 스페셜리스트 스페셜리스트,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예, 저 같은 특정 사람. 부분에서 잘하시는 김장혁 본부장님 같은 네. 분은 이제 에이직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여담으로 나온 얘기는 네. 하이닉스가 어차피 HBM에서
캐파를 무구막지하게 해가지고 삼성하고 뭐 경쟁하자는 개념이 아니고 혹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하이엔드 쪽은 중심으로 하되 약간 중저가까지 캐파를 너무 지나치게 안 하고 적당하게 프로덕트 믹스를 하이엔드 쪽으로 하면은 약간 삼성전자가 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얘기도 약간 루머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맞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어떤 전략적 선택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까지 해서 어저께 많이 올랐는데 어저께는 외국인이 많이 산 건 아닌데 기관이 많이 샀는데 최근부터요? 조금 아쉬운 건 어저께 금융기관이 많이 샀거든요. 그 금융기관이 약간 단기 플레이가 물량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회에 57,000원, 58,000원 지금 한 두 번 트라이 했다가 다 실패했거든요. 한 2, 3일 오르고 나흘째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이게 57,000원, 58,000원을 뚫으면은 그러면 목표로 할 수 있는 거는 설레발일 수 있습니다만 61,000원까지 한번 볼까라고 생각하는데 61,000원의 PER로 14배, PBR로 1.0배이기 때문에 그 수급을 뚫으면 그렇게 갈 수 있고 이번에 3세판에서 57,000원, 8,000원 못 뚫으면은 다시 5만 원 초반 중반에서 계속 한두 달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뀌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도 못하니까 요즘에 관심 밖에 있었던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이야기는 뭐 이걸로 한 시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재용 회장 리스크, 오너 리스크가 일단 사법 리스크에 벗어난 이후에 이제 자사주 매입도 2차 매입에 대한 그런 계획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반등의 랠리 시작점일지 여러분도 잘 보시고요. 오늘 대담한 대담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